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변속기의 필요성. 이 내용 아까 우리가 2교시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번의 변속기의 기능 중 틀린 것은, 자, 기관의 회전력을 변환시켜 바퀴에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속도를 바꾼다, 토크를 바꾼다. 회전력을 바꾸는 거니까 토크를 바꾸는 게 맞는 말이죠. 1번은 지금 현재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걸 찾아보죠. 자, 엔진의 회전수를 높여서 바퀴의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회전수를 높이면 바퀴의 회전력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회전수를 높이면 감소가 되겠죠. 2번 틀렸네요, 일단. 자, 후진을 가능하게 하고 정차할 때 엔진의 공전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4번 문제 지금 똑같이 계속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는 변속단은 1단이죠. 일단은 토크가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큰 것은 오버드라이브 단이죠. 자, 반대로 토크가 가장 작은 단도 오버드라이브 단이 되겠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6번 변속기의 기어비를 구하는 식은 아까 위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6번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주축기어와 부축기어가 항상 맞물려서 공회전하면서 클러치 기어를 이용해서 축상과 고정시키는 변속기 형식은, 자, 7번은 일단 별표 쳐놓으세요. 변속기 형식 중에는 경운기처럼 1단에서 2단, 3단, 4단, 5단으로 올라가고 5단, 4단, 3단, 2단으로만 내려오는 점진 기어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물리는 섭동 기어식이 있고, 항상 물려있는 상시 물림식이 있고, 자동 변속기에 쓰는 유성 기어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3번 상시 물림식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싱크로 메시, 싱크로라는 뜻 자체가 동기화 작용, 같이 회전수를 맞춰주는 작용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볼 것도 없이 3번 동기작용이 되고, 가속작용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속도를 더 낼 때 하는 작용이 가속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감속작용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일 때 쓰는 게 감속작용이겠죠. 배력작용은 힘을 증가시킬 때 쓰는 게 배력작용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배력작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 9번으로 넘어가면 수동 변속기 내부에서 싱크로나이저 링의 기능이 작동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자, 싱크로 메시 기구 안에는 싱크로나이저 링과 싱크로나이저 콘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변속기가 물릴 때 작용할까요? 풀릴 때 작용을 할까요? 변속기어가 물릴 때 작용을 하겠죠. 물릴 때. 별표 치고 이것도 암기하시고,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나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 중에 변속기 출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살짝 변경하면, 자, 9번 문제를 살짝 변경하면 다음 중 기어가 예를 들면 변속 시에 충돌음이 발생한다. 원인은 무엇일까? 그럼 싱크로메시 기구가 고장났을 때겠죠. 기어가 물릴 때 잘못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기해 두시고. 자, 10번 수동변속 개시변속 기구의 기능이 작용.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죠. 물릴 때. 자, 11번 수동변속기 내부에서 싱크로나이저 링의 기능이 작용하는 시기가 언제냐? 기어가 물릴 때죠. 그럼 11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12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싱크로메시 기구가 필요할 때, 문제만 조금씩 틀리고 답은 다 고정되어 있죠. 기어가 물릴 때죠. 자, 13번 변속 장치에서 동기물림 기구 밑줄자, 동기물림 기구가 바로 동기가 싱크로니까 싱크로메시 기구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옳은 것. 변속하려는 기어와 메인 스플라인과 회전수를 갖게 한다. 답은 1번이네요. 즉 다시 말하면 엔진하고 1단 기어가 물리려고 하면 엔진 회전수만큼 1단 기어를 돌려서 비슷하게 회전수를 맞춰서 물린다는 얘기예요. 역시 동기를 시킨다는 게 뭐를 동기하는 건지 물어본 거라 맞고요. 14번 싱크로나이저 슬리브 및 허브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이 얘기인데, 자, 싱크로나이저 슬리브를 끼우고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점검을 한다. 아니고요.
자, 슬리브 안쪽 부분과 뒤쪽 부분 손해는 허브의 앞쪽 부분이 4번 싱크로나이즈 허브 슬리브 이상 있는 부분 답은 4번입니다. 얘네들은 다 묶여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않거나 왔다 갔다 변속기를 움직였을 때 소음이나 충돌음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만 통째로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5번 수동 변속기 내부 구조에서 자, 14번의 답은 4번. 15번 수동 변속기 내부 구조에서 싱크로메시 기구가 작용하는 거는 무슨 작용이냐? 아까 풀었던 것처럼 동기 치합, 동기 회전수를 맞춰서 회전 속도를 맞춰서 치 이빨이 합 물리게 만들어주는 작용. 16번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 체결 시 기어의 이중 물림 밑줄 치시고요. 이중 물림 1단하고 2단하고 동시에 물리지 않게 하고 2단하고 3단하고 동시에 물리지 않게 한다. 그럼 사이를 잠궈버리면 되겠죠. 영어로 사이가 뭐죠? 인터. 잠그는 건 영어로 뭐죠? 락. 그래서 인터록 장치. 기어가 한번 물리면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는 4번의 로킹볼 장치. 자,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중 물림 방지 장치라고 써놓으시고 자, 4번의 로킹볼 장치 옆에다가는 써놓으세요. 기어가 한번 물리면 빠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 기어가 한번 물리면 빠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 파킹볼이란 건 없고 오버드라이브 장치는 변속단에서 속도를 더 높게 만들고 토크를 낮게 만드는 장치를 말하죠. 자, 17번 수동 변속기의 이중 결합 방지. 자, 그럼 뭐죠 이거? 인터록 장치겠죠. 자, 인터록 기구. 자, 18번 수동 변속기에서 기어 변속 시 기어 이중 물림. 계속 똑같이 나오네요. 인터록. 자, 그 다음에 19번 변속 기어 내부에서 기어를 헬리컬 기어로 착용하는 자, 자동차 변속기는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변속 기어 해놓은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기어를 보면 기어가 일자로 안 돼 있고 다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사선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기어와 기어가 몰릴 때 이빨끼리 다 지금 사선으로 돼 있죠. 이런 기어가 헬리컬 기어예요. 기어가 일자로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 깎여 있는 기어 이빨이 수평으로 깎여 있으면 스퍼 기어라고 해서 평기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기어가 헬리컬 기어인데 이런 헬리컬 기어를 쓰면 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갈 때 잠깐만요. 이거 회전 안 시켰네. 잠깐만 회전시킨 걸로 할게요. 자, 기어와 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갈 때 이렇게 헬리컬 기어로 비스듬히 깎아놓으면 얘네들은 부드럽고 소리 없이 소음 진동을 줄여서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정숙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숙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변속 쉽게 치갑을 줄이기 위해 가속은 아니고요. 자, 치갑이란 말은 뭐 다른 거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때 따로 가서 피스톤 같은 데 설명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20번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변속이 어려운 이유 중 틀린 것. 그럼 맞는 게 세 가지, 틀린 거 하나. 클러치의 끊김 불량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네요. 이건 변속이 어려운 이유. 클러치가 끊어져야지만 동력을 전달해야 되니까 맞는 거고 컨트롤 케이블의 조정이 불량하면 클러치 페달이 잘 안 들어가고 안 빠지니까 싱크로니스 기구가 불량해서 기어 오일 과다 주입하면 이거는 상관없네요. 오일하고는 20번의 답은 3번. 1번, 2번, 4번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1번 변속기를 탈착할 때 변속기를 떼어낼 때 안전하지 않는 작업 방법은 자동차 밑에서 작업 시 보안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흙먼지라든가 오일이 떠져서 눈에 들어가면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잭으로 들어 올릴 때 물체를 흔들어서 중심을 확인한다. 아니죠. 잭으로 들어 올릴 때 물체를 흔들면 그 잭이라는 것이 밑에서 물건을 받치는 애인데 받치는 중심점이 흔들어져 버리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답은 일단 2번이고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잭으로 올린 후에 스탠드로 고정한다. 당연하죠. 고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목적 답은 2번입니다. 21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2번 수동 변속기 정비 시 측정할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수동 변속기 정비 시 측정할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주축 앤드 플레이. 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축이 두 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지금 보면 클러치 축과 클러치의 입력 축과 일자로 되어 있는 메인 샤프트, 메인 축이 들어가고 밑에 서브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 축이 끝에서 잘 보세요. 이 축이 여기 끝이고 여기 끝인데 이 축이 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축 방향의 축의 노름을 엔드 플레이라고 해요. 이거는 크랭크 축에도 있고 축이 회전하는 축은 양쪽 끝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튀어나오고 너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축의 휨량은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휨량에서 여러분들이 엔진에서 배웠던 거 잠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휨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회전체의 휨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축을 V블럭, 이렇게 V블럭에다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V블럭. 이렇게 축을 갖다 놔요. 여기다 놓고 다이얼 게이지라는 걸 이렇게 설치해서 다이얼 게이지 설치해서 축을 돌려요. 축을 돌리면 이 축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러면 다이얼 게이지가 변화가 되겠죠. 그 값을 읽어가지고 측정할 때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엔드 플레이. 여기서 이제 휨량을 측정하는 거 측정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기어의 직각도. 기어는 직각일 수가 없죠. 왜 직각일 수가 없어요? 헬리컬 기어스잖아요. 그러니까 기어가 직각일 수가 없죠. 그럼 답은 3번이네. 슬리브와 포크의 간극. 예를 들면 요 슬리브 얘를 잡아주는 얘하고 요게 포크.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슬리브. 얘네 간극은 측정해야죠. 이 간극이 너무 넓으면 안 움직이겠죠. 작동을 해도. 너무 좁으면 움직일 때마다 뻑뻑하고 소리가 나겠죠. 잘 안 물리고.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22번의 답은 3번. 23번. 수동 변속기 작업과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 분해와 조립 순서에 준하여 작업하는 거.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세척이 필요한 부품은 반드시 세척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로커너트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로커너트는 한번 풀어내면 다시 새 거를 써야죠. 답은 3번이네요. 싱크로나이저 허가 슬리브는 일체로 변한다. 아까도 설명했던 거고 23번의 답은 3번. 자, 이제 1번. 3번의 대번호 3번의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유압 및 제어 장치 잠깐 볼게요.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 수동 변속기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동 변속기는 기어 변속이 간단하고 엔진 스토리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장점이에요. 기어 변속을 내가 안 하죠. 우리가 매뉴얼 레버라고 하는 파킹, 리버스, 후진, 드라이브, 뉴트럴 이런 것만 내가 조정하면 되고 엔진 스톨 테스트 하는데 없다라 표현이 많은데 일단 장점이 아닌 것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구동력이 커서 등판 발전 쉽고 등판 능력이 크다? 수동 변속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 이것도 변속 단수가 낮으니까 수동 변속기가 5단이면 자동 변속기는 보통 4단?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요. 진동 및 충격 흡수가 크다? 흡수가 커요. 왜 그럴까요? 자동 변속기는 작동 매개체가 오일이에요, 오일. 오일이기 때문에 일반 수동 변속기보다 덩치도 크고 오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충격 흡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3번도 맞네요. 가속성이 높고 최고 속도가 다소 낮다? 이거는 단점. 가속성은 조금 수동 변속기보다 떨어지죠.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정해진 대로 가니까. 요즘 차들은 안 그렇지만 이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얘는 장점보다는 최고 속도가 다소 낮다가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최고 속도가 낮다라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답은 4번 같아요. 4번입니다. 2번. 자동 변속기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 오일의 구비 조건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자, 엔진 오일이 나올 수도 있고, 자동 변속기 오일이 나올 수도 있고, 수동 변속기 오일이 나올 수 있고, 브레이크 오일이 나올 수도 있고, 오일의 구비 조건은 어떤 오일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시험 문제마다 한 번씩은 꼬박꼬박 출제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부적합한 거. 그럼 맞는 게 3개, 틀린 거 하나.
기포 발생이 없고, 왜? 기포 발생이 생기면 베이퍼록 증기 폐쇄 현상이 생기니까 안 되고요. 방청성이 있어야 돼요. 녹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오일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1번 맞고요. 점도지수의 유동성이 좋을 것. 자, 2번의 점도지수의 유동성이 좋을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뜨거워지면 클러치 통과해서 변속기로 열이 전달되죠. 근데 오일이 막 물처럼 묽게 돼요. 그리고 엔진 시동이 꺼지면 오일이 구리스처럼 막 점도가 커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동성은 점도 지수, 다시 말하면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내열, 열에 견디는 성질, 내산활성이 좋아야 돼요. 산화, 다시 말하면 오일이 뭐 예를 들면 알칼리성, 염기성인데 산성을 같이 섞어버리면 중성이 되면서 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산화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역시 맞는 말이고, 클러치 접속 시 충격이 크고 미끄럼이 없는 적절한 마찰 계수를 가질 것. 클러치 접속 시, 그러면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뭐다? 유체 클러치는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거는 수동 변속기 마찰 클러치, 마찰 클러치. 미끄럼 어차피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거기랑 틀린 말이고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거는 수동 변속기 말이 섞여 있어서. 자, 3번. 자동 변속기 장치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자동 변속기의 유체 클러치가 바로 토크 컨버터, 유성기어 세트가 있고요. 유압제어 유닛, 밸브 바디라는 게 있어요. 엑셀 샤프트는 차축이에요, 차축. 아까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전륜 구동 같은 경우는 이 CV 조인트가 지금 차축이고, 이게 차축이에요. 이게 엑셀 샤프트.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은 아까 우리가 스포티지 봤죠? 후륜 구동은 얘가 지금 엑셀 샤프트예요. 빨간색. 데퍼런셜 하우징. 종감속도 차동경과 같이 다니는 얘가 지금 엑셀 샤프트가 됩니다. 엑셀 샤프트. 얘랑 변속기랑 뭐는 상관이 있어요? 바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답은 3번. 자, 4번. 유체 클러치에서 오일의 와류를 감소시키는 장치. 와류. 와류는 맴돌이 현상을 말합니다. 요거는 가이드링입니다. 가이드링.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요. 자, 5번 자동에서 유체 클러치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토크를 자동적으로 변환시켜주는 건 아니죠. 엔진의 동력을 유체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이 에너지 다시 동력을 바꿔. 답은 2번이네요. 클러치잖아요, 클러치. 클러치는 동력만 전달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속비를 얻는 건 3번, 변속기가 하는 일이죠. 토크 커맨드 슬립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슬립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이 슬립보다는 토크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게 2, 3대 1의 증폭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답은 2번이죠, 2번. 2번. 자, 6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의 구성 요소가 아는 것은, 자, 펌프, 터빈. 펌프는 때리는 애, 터빈은 맞는 애, 중간에서 증폭시켜내는 스테이터. 가이드링은 원래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트집을 잡자면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건데 가이드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구성 요소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데, 어쨌든 1번, 2번, 3번은 너무나 확실한 거. 4번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스테이터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자, 7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으로 만든 것은 펌프 터빈 가이드링. 이거는 유체 클러치. 펌프 터빈 스테이터는 토크 컨버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 자, 8번. 토크 컨버터의 토크 변환율은, 유체 클러치는 토크 변환율이 1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토크를 증폭을 못 시켜. 그래서 이걸 증폭시키기 위해서 몇 배로? 두세 배 정도.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9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의 터빈 축이 연결되는 곳은, 터빈 축은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자, 입력 쪽이에요. 입력 쪽 엔진에. 그래서 보면, 잠깐만요.
자, 이게 유체 클러치예요. 유체 클러치인데 유체 클러치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터빈이 변속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쪽에 펌프가 엔진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때리는 쪽이고 맞는 쪽이 지금 터빈 쪽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빼가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요렇게. 요게 변속기 입력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터빈 쪽, 요게 스테이터, 저 밖에 펌프 쪽. 요게 터빈 쪽이에요, 터빈 쪽. 터빈 쪽 출력이 변속기 입력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엔진에서 회전된 게 펌프 터빈을 거쳐, 펌프 스테이터를 거쳐서 터빈 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변속기 입력축 쪽이 되겠네요. 변속기 입력 부분. 9번의 답은 1번. 10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데요. 클러치비라는 건 없어요. 속도비, 전달료에 토크비는 있는데 클러치비는 없어요. 답은 2번. 11번.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에서 작동 유체 방향을 변화시켜 토크 증대. 자, 증폭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유체 클러치는 없는데 토크 컨버터는 있는 거 바로 스테이터라고 그랬죠? 자, 스테이터 볼까요? 자, 구성 요소를 보면 자, 얘가 펌프, 엔진 쪽에 그 플라이휠 쪽에 묶여 있는 애. 얘가 안에 껴지는 스테이터. 얘가 이제 터빈, 변속기 입력축 쪽으로 연결되는 애. 그래서 엔진, 스테이터, 터빈, 펌프 스테이터 터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답은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자동 변속기의 토크홈에서 작동제 방향 변화, 이것도 똑같네요. 1번. 자, 자동 변속기 차의 토크홈의 스테이터의 기능은 회전력을 증대, 증폭, 2, 3대 1로 증폭시킨다. 13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4번도 뭐 동일한 거네요. 스테이터의 기능 똑같은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15번.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스테이터가 회전하기 위해 시작해서 펌프가 회전할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아까도 설명했는데 15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꾼다 이거 아니고요. 시작할 때니까 일축 플레이 기능이 된다. 답은 4번이네요. 15번의 답은 4번. 딴 거 없어요. 자, 15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 내의 락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가 작동할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댐퍼 클러치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되는데 이제 저속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작동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6번 같은 경우에 D레인지에서 일정 차속 이상일 때 맞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올랐을 때 맞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밟을 밟지 않을 때 맞고요. 밟지 답은 16번의 답은 4번이네요. 16번의 답은 4번.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 내에 락어 클러치, 댐퍼 클러치의 작동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 16번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도 17번의 답도 그럼 4번이겠네요. 똑같네. 18번 자동 변속 시 차량 펌프 회전시 120rpm 회전수가 사용 미끄럼률은 얼마나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죠. 4분의 1로 줄었으면은 75%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120이 30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4분의 1로 회전수가 바뀐 거기 때문에 4분의 3이 없어졌죠. 그러면 4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는 1번 75%. 자, 19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컴퓨터 유축하자 토크비가 같아지기는 시기는 19번의 별표축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이게 클러치 포인트예요. 클러치 포인트. 암기. 스톨 포인트는 스톨 시험을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별도로 다른 문제 보고 확인하시고요. 자, 20번.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컴퓨터 내부의 압력이 부족한 이유 중 틀린 거. 오일이 새면은 압력이 부족해지겠죠. 때리는 힘이 떨어지니까. 오일 쿨러가 막혀도 쿨러가 막혔다? 쿨러가 막힌 거랑 이거랑은 상관없죠? 압력축의 실링이 손상되면 역시 오일이 새겠네. 압력이 부족하다. 킥다운 서버 스위치가 불량한. 20번의 답은 2번, 4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게
킥다운 서버 스위치하고는 상관없죠. 4번이죠. 이 오일 쿨러는 약간 이거 오답의 기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답은 4번. 21번. 자동 변속기 차량의 토크 컨버터 내부에서 고속 회전을 할 때 터빈과 펌프를 기계적으로 직결시켜줘서 슬립을 방지하는 애가 바로 댐퍼 클러치라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댐퍼 클러치. 22번. 자, 여러분 페이지 50 몇 페이지죠? 이 페이지 22번. 자, 자동 변속기 내에서 토크 컨버터 내부의 미끄럼을 똑같네. 댐퍼 클러치. 아까 했던 거. 자동 변속기 차량에 통과된 오일 압력이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죠. 4번. 24번 유압제로 유압이 발생하는 거. 자동 변속기에서 유압제 회로에서 발생하는 유압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 오일 펌프. 자, 25번. 자동 변속기에서 작동류의 흐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25번. 흐름은 첫 번째.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발생시키면, 유압을 발생시키면, 밸브 바디로 가요. 그리고 토크 컨버터로 가요. 답은 3번. 26번. 자동 변속기 구성 장치 중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유압을 각부로 유압 회로 형성하는 거.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밸브 바디라고 그랬죠? 밸브 바디. 자동 변속기에서 기관 속도가 상승하면 엔진 회전 속도가 상승하면 오일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도 상승을 합니다. 이때 유압을 적절한 압력으로 조절해주는 밸브.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압력 조절 밸브. 매뉴얼 밸브는 우리가 수동 변속기처럼 PRND 움직였을 때 악셀레이터 페달 밟으면 반응하는 게 스로틀 밸브. 압력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바나 밸브도 하는데 여기는 압력 조절 밸브가 제일 맞는 말이고요. 자동 변속기 오일 펌프에서 발생하는 라인하면 일정이에요. 매뉴얼, 체크 밸브, 가버너, 레귤레이터 밸브. 28번의 답은 레귤레이터 밸브.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할 때 답이고 매뉴얼 밸브는 손으로 조작했을 때 가버너 밸브는 속도라는 말이나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답이고요. 유압제 장치와 관계없는 것은 오일 펌프 유성기화 장치 29번의 답은 4번. 이건 변속할 때 회전수 변환시켜주는 장치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아까 매뉴얼 밸브 수동 변속기처럼 한다고 그랬죠? 변속 단수의 위치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건 이니비터 스위치고 오일의 압력을 부하에 알맞은 압력으로 전달하는 거, 뭐 아까 뭐 가브너 밸브 차속이나 엔진부에 따라 변속 단수 결정하는 거 아닌가? 유료 변경하는 거. 답은 4번. 유일하게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밸브. 자동 변속기 유압제어 기구에서 매뉴얼 밸브. 이것도 사람이 아까 PLND 1번 맞는 말. 답은 1번이네요. 역할을 물어봤으니까. 32번. 자동 변속기에서 오일라인 압력을 근원으로 하여 오일라인 압력보다 낮은 일정한 압력을 만들기 위한 밸브는 32번의 별표 치시고 암기하세요. 리듀싱 밸브. 리듀스라는 뜻 자체가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거랑 거랑 비슷한 게 줄어드는 거로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릴리프 밸브. 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거. 릴리프 밸브. 33번 자동 변속기어에서 유성기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 썬기어. 답은 3번입니다. 변속기어는 뭐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34번 자동 변속기 내부에서 변속 시에 변속비가 결정되는 장치. 변속비가 결정되는 장치. 34번 그게 바로 유성기어입니다. 썬기어, 링기어,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가 이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링기어, 그 다음에 썬기어가 제일 적어요. 어디로 입력이 되고 어디로 출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수동 변속기에서 1, 2, 3, 4, 5단 봤듯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 유성기어 장치의 썬기어, 캐리어, 링기어 세 개 중에 두 가지 고정을 하면
썬기어로 왔다 썬기어로 빠지고, 캐리어 왔다 얘네 두 개 고정하면, 썬기어, 링기어 고정하면 캐리어로 왔다 캐리어로 빠지고, 썬기어, 캐리어 고정하면 링기어로 왔다 링기어로 빠지니까 그대로 가네요. 이 35번의 답은 직결. 썬기어가 이빨이 제일 작다고 그랬죠. 썬기어로 입력이 되고 캐리어로 빠지면 이빨이 많으니까 감속이 되겠죠. 썬기어로 들어와서 링기어로 나가도 감속이 될 거고요. 캐리어로 들어와서 링기어나 썬기어로 가면 증속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답은 직결. 36번. 자동 변속기에서 유성기어 캐리어를 한 방향으로만, 영어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원웨이 클러치. 자, 유성기어 장치에 썬기어가 고정되고 링기어가 회전한대요. 썬기어 이빨 많다 적다? 썬기어 이빨 많다 적다? 제일 적다. 링기어가 회전하면 캐리어는 썬기어가 고정되고 가만히 서 있대요. 그럼 링기어가 회전한대요. 얘가 입력이야. 그럼 캐리어가 링기어보다 이빨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링기어가 입력이고 캐리어가 출력이면 링기어보다 캐리어가 적게 돌겠죠? 그럼 늦어지겠죠, 천천히. 그럼 37번의 답은 1번이네. 1번. 썬기어가 고정됐으면 썬기어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입력이 보다 링기어, 출력이 보다 캐리어. 캐리어가 이빨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링기어, 그 다음에 썬기어. 자, 38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는, 자, 이게 뭐냐면 변속 시점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센서가 뭐냐면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나오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와 바로 자동차의 속도예요. 자동 변속기가 변속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개는 첫 번째 스로틀 포지션 센서, 두 번째 자동차의 속도, 차속 센서, 이 두 가지입니다. 39번.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TCU의 입력 신호 중 기본 변속기 제어,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TPS, 트로틀 포지션 센서과 차속 센서. 답은 1번. 40번.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변속기 제어, 이거 똑같죠 또. 엔진 회전 속도, 크랭크 각도, 엔진 스로틀 밸브에도 변속기 이론도, 수행 속도, 답은 3번. 40번의 답은 3번. 41번. 자동 변속기에서 차속 센서 변속기, 트로틀 포지션 센서. 엔진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본 분사량 결정 센서, AFS하고 엔진 회전수, 이렇게 두 개죠. 42번. 뭐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43번 똑같고요. 44번. 자동차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오일온도, 이건 아닌데. 변속 레버 위치 맞고요. 엔진부와 자동차 속도. 3, 4번은 100% 확실하고 변속 레버 위치 뭐 피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1번이네, 1번. 자, 45번. 자동 변속기 변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아까도 설명했던 거 똑같죠? 차속하고 엔진, 스로틀 밸브 궤도. 자동 변속기에 TCU에 입력되는 신소가, 근데 요즘엔 TCU가 아니라 BCM이라고 하죠. 바디 컨트롤 모듈. 이니비터 스위치, 트로블 센서, 엔진 에전스, 휠 스피드 센서. 휠 스피드 센서 별표. 답이 4번이고 이거는 ABS, VDC, TCS 써놓으세요. ABS, VDC, TCS. ABS, VDC, TCS. 47번 전자제어 자동 무기계 장착 센서 차속 센서 방식, 홀 센서. 이것도 암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변속기 제어 유닛에 입력되지 않는 거. 1번 트로틀 위치 변속해야 되죠. 유온 센서도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이니비터 스위치 변속 위치 때문에 들어오겠죠. 노크 센서는 엔진으로만 가죠. 엔진으로. 실린더 블럭에 피해 조정용 앞전 소재를 설치해서 노킹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감지하는 거. 49번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 사용되는 센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동 변속기입니다.
휠 스피드 센서 아까도 말했지만 ABS죠. 49번의 답은 1번.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동차 주행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차속 센서죠. 이건 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네. 51번 전자제어식 자동 변속기의 제어에 사용되는 센서가 아닌 것은 51번의 답은 차고 센서. 이건 ECS 전자제어 현가장치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 아유, 이게 자동 변속기가 다음 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전자제어 장비에 사용돼서 아닌 것은 뭐 차고 센서는 ECS라고 했고 TCU 컨트롤 변속 전조에 엔진 노크 템포 클러치 52번에 엔진 노크랑은 전혀 상관없죠. 아까도 노킹 센서 나왔듯이 2번 자동 변속 계정에서 입력했을 때 출력 신호 출력 센서가 입력되면 출력이 어디로 나오느냐 출력은 다 딱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레노이드하고 트랜지스터. 답은 4번. 자, 시동이 가능한 변속 레버는 이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P하고 N, 파킹과 뉴트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5번 똑같은 문제. 56번 이렇게 걸리게 해주는 애가 그 위치를 감지해주는 인히비터 스위치예요. 인히비터 스위치. 인히비터 스위치. 그래서 4번이란 것도 알아두시고 자동 분석해서 일반 차량을 수능을 갑자기 다운시켜 이게 킥다운 57번에 이 57번 맞죠? 57번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킥다운 전자장비에서 소비센터 유출한 것은 58번의 답도 킥다운이 불량할 때 그럴 수 있고 59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킥다운의 용어정이에요. 용어정이 60번도 마찬가지로 킥다운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분해 조리 시 주의사항, 작업의 안전 문제, 청결을 유지한다. 왜냐면 걸레로 61번의 답은 안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몰라도 2번 유압시험과 관련된 거 거리가 먼 거, 오일온도가 7, 80, 워밍업,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는 워밍업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잭을 가지고 고정 스탠드 설치하는 거 맞고, 타업에서 엔진 회전수를, 뭐 엔진 회전수 선택하는 거 맞고, 그리고 뒤에 가지고 만들면서, 4번을 잘못하면 차가 튀어나갈 수 있죠. 4번은 아닙니다. 4번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63번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자동 변속기 무조건 워밍업 시킨 다음에 하는 거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거죠, 이거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하는 거다. 이거는 워밍업이 되기 전 중간에 된 다음에. 그럼 이거 답이 1번 아니면 2번 두 개가 상반된 거니까. 근데 답은 틀린 거니까 1번이 맞고 2번이 틀린 거니까 63번의 답은 2번. 64번도 읽어보시고 똑같은 말. 66번도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변속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 끝냈어요.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드라이브 라인부터 동력 배분에서 종감속기어, 차동기어, 기타 전자제어 장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